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알탕도 나는 뭐 그렇고. 감자탕이나 네. 뭐 부대찌개 뭐 뭐 이런 내장탕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 김 막 네. 그득그득하니까 나 그건 줄 알았는데 연포탕은 대박이네. 네. 이렇게. 근데 여튼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먹다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식습관, 내가 좋아하는 기호도 잘못된 것, 네.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 몸에 도대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릴 때 혈관벽을 수리한다, 찢어지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쌓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동맥경화증, 또 혈관 질환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게 간에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인체 모형을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 안에 사는데 뇌혈관 쪽에 쌓이게 되면, 즉 혈소판과 함께 혈전이 생겨서 뇌혈관 쪽에 쌓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마비를 일으키거나 말이 어눌해진 중풍이라고 그러죠. 뇌졸중, 그런 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 관상동맥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렇게 되시면은 흉통을 일으키고 급사의 위험성이 있는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우리 김재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어떻게 지방에 또 간이 쌓이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칼로리, 열량이 남아 돌게 되면 무조건 그거는 다 지방으로 쌓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에 쌓이다 이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간에도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데도 내가 왜 지방간이에요? 결국은 내가 평상시 식습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경우에도 간염이라든지 간경화, 심지어 간암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혈관이지만은 팔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말초혈관이라고 그러죠. 말초혈관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하게 되면은 다리가 저리다든지 쑤시고 아파서 오래 걷지를 못한다든지 색깔이 시커멓게 죽는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맥경화증과 지방간 그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결국 콜레스테롤 관리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야, 콜레스테롤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다리에 동맥경화, 말초, 동맥경화까지. 그렇죠, 온몸. 야, 그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네요. 그러니까 혈관이 가는 동네는 다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제 이게 이상 지질혈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인의 피고 오른쪽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피예요. 이 두 사람의 피를 비교해 보시면 정상인의 피는 맑죠. 그런데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피는 콜레스테롤에다가 각종 노폐물이 쌓여 있어서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만 봐도 끈적끈적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저 끈적끈적한 피가 심지어 몸속 혈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혈관 안쪽 벽에 다 달라붙게 되면 점차 이게 쌓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동맥경화고요.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턱 하고 막히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피를 비교해 보니까 확연히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속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쌓이는 이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지금 쌓여 있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간단히 내가 그동안 느껴왔던 증상들로 좀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댁에서 내가 몇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꼽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자,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프다. 이거 아니야? 발꿈치가 부어있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채소를 잘 먹지 않는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야식을 즐긴다. 초콜릿이나 케이크 등 간식을 좋아한다. 평소 구운 요리나 육식을 즐긴다. 또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잠이 잘 오지 않고 수면 부족이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다. 가끔 어지럼증이 있다. 자, 몇 개 정도 해당하는지 우리 숫자를 적어볼까요? 네. 각자 적었어요. 판에다가 적으셨어요? 네.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1개, 이지연 씨는 저는 3개. 3개 정도 돼요. 네. 저는 그 육식을 즐긴다 네. 정도가 해당됐던 것 저는 같아요. 스트레스 있고 잠 좀 못 자고 뭐 이런. 잠깐만, 근데 몇 개를 하시게 지금 아니 왜 반장 투표를 하고 계세요? 아니 반장 이지연 투표를 씨가
이렇게 할 때 저는 저 해당되는 것만 그냥 체크했을 뿐인데 네. 많은 거예요 이게? 11개? 네. 자, 그러면 저희 문항보다 지금 더 많이 적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11개인데요, 11개. 원래 저건 10개요? 예. 문항이 딱 11개인데 문항이 11개. 거의 다 해당되시는 거네요. 다 그러면? 해당되시는 거네요. 아니, 뭐 아닌 게 없는데요? 김지은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3개 이상 항목이 해당만 되더라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네. 이게 6개 이상 특히 뭐 10개 넘게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항목에 많이 6개 이상 해당이 되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병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피 검사 이런 거 하면은 위험 주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위험이에요? 이 정도면은 사실 거의 위험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영미 선생님이 좀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지만 위험이라고 자꾸 나오신다고 하니까 또 이상 지질 혈증 좀 판정을 받으신 적도 있다고 해서 그거 어렵게 말하지 말아요. 이상 지질 혈증 그게 고지혈 아니요.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지혈 고지혈증. 그러면 되지. 이상 지질 혈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이 어른들은 잘 못 알아들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혈액 검사 하신 네. 결과지를 문영미 선생님이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좀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야, 그걸 안 가르쳐 주더만. 자, 욕을 저희가 사실은 봐서 잘 모르는데 몰라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보시면 탁 하고 아시죠? 네, 요거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아까 들어봐야 처음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렸던 LDL, HDL 이제 그 설명할 때가 이제 왔는데 네. 여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용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봐야 이제 콜레스테롤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김규남 선생님.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4가지 항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TC라고 되어 있던 건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양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TG라고 해서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중성지방.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HDL, LDL이라고 해서 네. 고밀도 지질단백질, 저밀도 지질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LDL과 HDL인데 LDL과 HDL을 어떻게 비유를 해드리냐면 LDL은 주로 이제 간에서 만들었던 콜레스테롤을 세포 조직으로 옮겨주는 유조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DL은 이제 조직에서부터 다시 간으로 와서 이제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거에서 청소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왜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말들이 나온 이유가 이런 유조차와 청소차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치가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LDL은 좀 낮췄으면 좋겠고 HDL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4가지 수치를 다 보셔야 되겠고요. 중성지방도 역시 나쁜 지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중성지방도 그 다음 2차적으로도 조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지질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제정신 돌아왔어요. 이제 조금 뭔가가 이해가 됐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그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유조차 5대가 가면은 청소차가 뒤에서 그걸 싹 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5대가 똑같이 와야 깨끗해지죠. 그렇지. 그리고 유조차가 10대가 쫙 갔는데 이 청소차 5대가 쫓아가면은 청소가 안 되잖아. 다 못 치우죠. 그 말 아니요. 그거네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잘해? 그 말씀하시니까 쉽게 이해가 가네요. 왜 이해가 이렇게 빨라?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LDL은 좀 낮춰주고 HDL은 높여줘서 그 균형을 맞춰줘야만이 혈관 건강이라든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 T 콜레스테롤하고 TG는 뭐예요? 그거는 네.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TC만 있었던 게 아니고 T 빌리루빈 아무튼 T자 붙어 있는 게 많았는데요. 네. T는 그냥 약자로 토탈을 그냥 T로 다 줄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T 콜레스테롤은 총 토탈 콜레스테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TG는 이제 줄여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중성지방을 줄여서 약자로 영어로 TG라고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문영미 선생님의 이제 그 검진표를 지금 봤는데 원래 이게 성인병도 좀 있으시다고 이제 들었는데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어떠신지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수치값을 보시면 네. 이 문영미 선생님의 그 수치값은 LDL은 이제 130 이하가 정상이고요. 130을 넘어가면 경계 수준으로 올라가고 160이 넘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험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문영미 씨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82로 정상에 해당이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HDL을 보면 40 이하가 문제가 되는데 문영미 씨의 HDL 수치는 54기 때문에 정상이고요.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200 아래가 정상, 200에서 239는 경계, 240을 넘어가면 위험인데 문영미 씨는 총 콜레스테롤이 151로 정상 수치예요. 다행이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걱정 많이 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성지방도 150 아래 값은 정상이고 150에서 199 사이는 경계, 200 이상이면 위험 수준인데 네. 문영미 씨의 중성지방 수치는 77이죠. 정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 정상이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나 지금 박수 쳐드리고 싶어.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왜요? 문영미 왜? 씨는 예전역에 당뇨병이 기저질환으로 있으시죠. 네. 그리고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뇨병 자체만으로도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다가 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이 정도 수치면 꾸준히 약물 복용은 지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지금 딱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정상이야 이제 뭐 야 내가 건강하게 잘 살 날만 남았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쯤에서 약을 끊어야 되겠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은 끊으면 안 되는 절대 거예요. 끊으시면 안 되죠.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기저질환을 그러면 이제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수치만으로는 이게 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이거 맞습니다. 수치는 너무 아름다운데요, 진짜. 네네. 진짜 네. 이제 약을 드셨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고 엑셀런트한 그런 값을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지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각의 개별 환자, 개인을 따져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집안의 가족력, 집안에 누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쪽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네. 담배를 피는 건 아닌지, 또 고혈압은 있지는 않는지, 당뇨병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영미 씨 같은 경우에 당뇨병이 있다 그러시면 무조건 100 미만으로 낮추셔야 되고 혈관 질환이 있다 그러시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70 미만까지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의 수치를 도달하려고 하면은 식사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만 가지고서는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실제로 보시면 열에 9명 정도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당도 관리해야 되지만 목표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낮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를 병행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내 수치가 괜찮으니까 무조건 안심하실 게 아니고 나의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인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기저질환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보다는 뭐 건강검진에서 딱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일 때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위험 요인이 없어도 일단 네. 160이 이상이 된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160?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이도 아직 젊고 뭐 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우리 집안에 혈관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안 계시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160이 넘지 않는데 약을 드실 필요는 없겠고요. 아까 에서 위험 요소가 한 개라도 있거나 그렇게 돼버리시면 그러니까 하나 없으면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돼버리면 130 미만까지 낮춰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또 약물 치료를 고민하셔야 되겠고 당뇨병인 경우는 100 미만으로 낮춰야 되니까 더 내려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이미 심장 뭐 질환이 있었거나 중풍이 있었다 그러시면 70 미만 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약물 치료를 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2차적으로 또 그런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평생 예방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치원이 확 높으면은 이제 아예 약물 치료를 할 텐데 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식사요법하고 운동요법을 통해서 수치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게 보통 한 15에서 25 정도
좀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치가 한 165 정도인데 약을 먹어야 돼 참 고민스럽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생활습관 개선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수치를 낮추면은 약을 드시지 않으실 수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시면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열심히 관리를 한번 해보되 그게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검사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적어도 2번 이상 검사하셔서 계속 높을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시게 되죠. 추적 관찰을 한 후에 약물 네네.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이제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높이는 게 좋다고 이제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똑똑한 콜레스테롤 관리법. 먼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낮출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짠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했는데요. 기름진 음식이 많이 있는 그런 음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트랜스 지방하고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돼 있네요. 네, 보셨죠?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콜레스테롤 함량이 이제 물론 지나치게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런 음식들은 당연히 조심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달걀 노른자나 새우 같은 것들은 콜레스테롤 함량은 높아도 무조건 기피하시면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왜냐하면 달걀 노른자나 새우에는 불포화 지방이 오히려 많아서 실제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그런 나쁜 것들은 마가린이나 커피 프림, 뭐 갈비, 삼겹살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은 포화 지방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이 트랜스 지방이에요. 이제 과자나 감자튀김, 팝콘 좋아하시죠? 그런 네. 것들에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특징적으로 LDL도 높이고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양쪽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네. 계속 그 먹는 거 쫙 나왔잖아요. 거기서 싫어하는 게 한 개도 없어. 야, 어떡해. 어쩜 쫙 좋아. 너무 이거 좋아하는 어떻게 거지. 해요? 그럼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우리가 성인의 하루 권장 열량이 2,000kcal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네. 하루에 그 1%인 트랜스 지방은 2g 정도로 드시면 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화 지방의 경우는 하루 섭취 권장량이 15g 정도인데 티스푼으로 따지면 3개 정도만 드셔야 됩니다. 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아니. 아이, 숟갈 나, 숟갈 나. 트랜스 지방 그것도 티스푼으로. 아니 근데 삼겹살 100g 포화 지방이 약 13g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뭐 한 120g 정도 드시면 이미 또 포화지방 그날 또 양을 채운 양을 다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에 또 다른 뭐 지방 섞인 거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건 참, 너무 예, 쉽지가 어렵지 않네요. 않습니까? 젓가락 내려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진짜. 트랜스 지방은 2g, 포화 지방은 15g 이내로 이제 섭취를 네.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근데 어떤 음식에 뭐가 이제 들어가 있는지 그 함유된 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가공식품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옆에 보시면 뒷면에 보면 이렇게 영양 그 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탄수화물 당분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 들어 있고 그 중에서도 포화 지방이 얼마고 트랜스 지방이 얼마인지 다 써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게 토탈 양이냐 전체 양이냐 아니면 그 중에 들어 있는 일회 분량 제공량에 해당되는 것이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이건 1회 분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회 분량이니까 만약에 3회 분량이면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이게 전체 용량인 줄 알고 착각하시고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네. 트랜스 지방이 0이라고 써 있지만 트랜스 지방이 0이라고 해서 0이 아닙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준표에서 0.2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만약에 성분 중에서 마가린 내지는 쇼트닝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치면 트랜스 지방은 있다고 보셔야 되니까 그런 함정도 꼭 조심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달걀 노린자나 새우 이런 데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실제 체내의 이 콜레스테롤을 이 수치를 올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네.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먹는 거에 참 예민해서 제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 기름이 또 좀 맛있습니까? 기름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제 맛있죠. 선생님이 궁금하신 것은 뭐야?
이제 기름기는 있는데 몸에 이제 좋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안 높이고 조금 기름 맛도 나는 요런 좋은 기름. 맞죠? 천생 우리는 콤비야. 아니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기름들을.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들기름, 올리브유, 콩기름, 참기름 그리고 최근에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이제 많이 높았다고 하는 코코넛 기름까지 이제 준비를 유행이었죠. 해봤는데 네. 어떤